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경찰 시험 2차 시험 문제, 자, 이제, 5번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출제가 됐네요.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를 고르라 그랬거든요. 일단 맞는 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정답이 3번이거든요. 그 3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 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에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 형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 요거 맞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과적 가중범, 자, 이게 미수가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이론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미수처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에 왜 미수 규정을 두고 있는지, 미수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어요. 근데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자, 요런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적인 형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범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에 보겠습니다. 해상 강도 치사상죄가 있고,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예요. 현주건조물 방화가 아니라 일수치사상이야. 그 다음에 강도치상죄가 그렇고, 인질치상죄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강도치상죄 이렇게 한번 좀 봐봅시다. 그래서 강도짓을 하러 갔어요. 근데 폭행협박을 시도했어요.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실행에 착수가 됐죠. 제1범죄하고 제2범죄로 나누어 볼 때, 자, 1범죄는 고의여야지 되고, 제2범죄는 고의도 되고 과실도 되거든요. 근데 1범죄는 무조건 반드시 고의범으로 출발하는데, 그래서 폭행협박을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상대가, 그죠? 상대를 다치게 하려고 칼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칼을 휘둘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크게 다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만 풀어줘야 되잖아. 미수 규정이 없다면은.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갖다가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 현주건조물 이수치사상죄. 현주건조물, 사람 사는 집에다가 물을 넘치게 해갖고, 그죠? 물을 수장시켜갖고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물을 틀어놨단 말이에요. 현주건조물에 물을 틀어놨어. 물이 막 넘치게 막 만들어, 사람 사는 집에 막 물을 넘치게 만들어 실행에 착수에 들어갔어. 그런데 사람이 거기 죽거나 아니면은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뭐야? 어떻게 처벌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바로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3번에 보셨는데, 자, 3번에 보시면은, 자, 그 말이야. 그래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 형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미수범 처벌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 형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처벌에 대한 어떤 흠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어떻게 됐다?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 범죄 미수, 결과 미발생 시에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기본 범죄가, 그죠? 실행에 착수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그럼 미수란 말이야. 근데 중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럴 때 처벌해야 할 때 근거가 뭐예요? 바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규정이 없다면 기본 범죄 미수범만 처벌해야 하거나 처벌에 공백이 생긴다는 이런 흠결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 3번 정답, 3번의 지문을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동그라미 1번도 한번 보자. 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답은 3번 골라냈고, 이제 1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형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을 뜻할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을 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틀렸죠? 그죠? 자,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야? 자, 행정상 단속을 위해서 만든 법규, 그죠? 형벌을 가하겠다고 만든 법규에도 여전히 뭐예요? 고의범을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형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가 아니라 적용됩니다. 그래서 행정상 단속을 위한 이런 법규에도 고의범을 기본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행정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행정법상에서 형법에 들어있는 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그 다음에 뭐 이런 징역형 이런 걸 갖다가 부과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뭐예요? 바로 형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원칙으로 삼고 있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는 형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행정법규라고 해서 행정 단속을 위한 법규라고 해서 뭐 고의가 아닌 것을 형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형법의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 대원칙은 뭐다? 고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음으로가 아니라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볼게요.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가 되어 있대요. 뒤쫓아오던 차가 충돌해갖고 앞차를 충격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조금만 좀 봐보세요. 조금만.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다 그림으로 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차가, 그죠? 차가 지금, 여기 정차돼 있어요. 본인의 차가. 그죠? 그런데, 앞차가 또 이렇게 있었고, 그런데, 뒤차가 오면서, 그죠? 뒤에 차가 오면서, 나는 이미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죠? 이미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뒷차가 갖다 박음으로써, 앞차를 갖다가 충격하게 돼갖고, 다치게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 가운데 꼽살이 되어 있는, 그죠? 샌드위치처럼 꼽살이 되어 있는 요 차의 얘기거든요. 자, 이 경우에, 그죠? 앞차를 충격해서 사고를 발생시켰대요. 자, 이 경우에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다면, 앞차의 피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앞차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앞차를 부닥친 데에 대해서, 이 인과관계는, 없다고 봤어요. 그죠? 그 뒷차가 잘못했다는 얘기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 갑과 을이 A에 대한 상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함께 A에 대한 신체 침해 행위를 하는 기회에 갑이 A를 살해했답니다. 그리고 을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상해를 갖다가 가공했는데, 꿈꿨는데, 공동 정범인데, 그 중에, 그죠? 을이라는 놈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대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실치사가 왜 나오니? 그지? 자, 보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봅시다. 지금 이 양반들, 갑과 을이 지금 뭐예요? 지금 공동정범으로 같이 마음을 먹은 범죄는 뭐야? 고의범죄죠? 고의범죄 상해를 출발을 했어. 일단 상해 고의로 출발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은 상해 치사가 되는 거죠? 과실이 난데없이 왜 나옵니까? 그죠?
두 사람이 지금 마음먹은 거는 뭐야? 상해로 출발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야? 사람이 죽었어, 살았어? 죽었다며. 그러면 뭐야? 상해치사지 무슨 소리야. 그죠? 사람 죽었는데 상해죄는 왜 나오고 과실이 왜 나옵니까? 무슨 개소리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어떤 고의를 먹고 그거보다 중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었다면은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 하여 바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지닌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는 상해치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과실이 왜 뜬금없이 왜 나옵니까?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결과적 가중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개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좀만 계셔. 자, 결과적 가중범. 자, 결과적 가중범이 되려고 한다면요, 일단 1범죄, 2범죄로 나눠 봅시다. 그쵸? 제1범죄, 조금만, 제1범죄하고 자 플러스 제2범죄로 나누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도치상죄라고 봅시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는데 피해자를 뜻하지 않게 다치게 만들었어. 그러면 뭐예요? 강도치상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범죄는 뭐야? 강도야. 그죠? 제2범죄는 뭐예요? 치상. 어디 다치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치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이란 얘기야. 예? 되셨나?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치자가 들어가면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는 무조건 제1범죄는 고의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그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제1범죄는 반드시 고의고요. 제2범죄 같은 경우에는 과실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의도 될 수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좀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십시오. 자, 요러한 1범죄, 2범죄 나누어서 제1범죄가 반드시 고의로 출발하는 것을 바로 형법상 뭐라 그런다?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1범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죠? 자, 1범죄 같은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있으면 되고, 미순지, 기순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미수기수가 필요가 없어. 어쨌든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돼요. 1범죄는. 그리고 제2범죄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제2범죄. 제2범죄에서는, 그죠? 제1범죄를 뛰어넘는 범죄가 반드시 존재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제1범죄보다 더 무거운 범죄가 존재해야지 됩니다. 이 존재라고 적어 놓을게. 네. 되셨나요? 이게 바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당연히 뭐 1범죄와 2범죄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그죠? 자, 1범죄와 2범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겠지. 인과관계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우리 대법원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견 가능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2범죄에서, 그죠? 이 범죄에 대한 뭐가 있어야지 돼요? 예견 가능성. 자, 요거를 갖추었을 때 뭐라 그런다?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래요. 되셨죠? 그죠? 치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치자가 들어가도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게 그래요? 과실치상, 아닌 건 아닌 범죄. 자, 대표적인 게 아닌 게 뭐예요? 과실치상이 있죠? 그죠? 이런 거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야. 출발이 과실로 되는 것은 아니야. 출발은 내가 뭐라 그랬어? 반드시 1범죄가 고의화지 된다 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선생님,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2범죄 이범죄에서 고의과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에 게 어떻게 고의가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불을 현주하는 사람 집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인다고 마음먹읍시다. 죽인다고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인 거에 대해 고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대표적인 걸 한번 좀 샘플을 한번 좀 봐봅시다. 자, 샘플 범죄를 한번 좀 봐보자고.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갖고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거든요. 자, 적어볼게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자, 이 경우에 죄명을 한번 뽑아보자. 이 경우에 죄명이 뭐가 나올까? 이 경우에 일단 현주건조물 방화라는 엄청난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맞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야?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 결과를 얻었어, 못 얻었어? 얻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죄 플러스 살인죄가 아니라,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죄명을 뽑을 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일죄가 되는 거야. 방화치사 일죄가 됩니다. 자, 되셨나요? 요게 시험에 잘 나와. 요 대박이야 이거. 네? 다시 한번,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서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된다? 현주건조물 방화죄 플러스 살인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라는 바로 요 한 개의 죄가 된다는 거야.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있겠죠. 그 대상이 자기네 존속이야. 자기 엄마 아빠, 자기 아빠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달라지겠죠, 여기가. 자, 적어볼게요.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죄명을 한번 뽑아보자. 이런 경우엔 죄명이 어떻게 나와? 일단 자기 아빠 죽인 거죠? 그죠? 존속살해죄가 나오죠. 존속살해죄. 그리고 또 무슨 죄명이 뭐가 나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이 두 개의 범죄가 뭐로 된다?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돼요. 예? 상상적 경합. 그러면, 자, 왜 이렇게 상상적 경합으로 빼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고의범하고 결과적 가중범하고 이거 두 개를 저울질을 했을 때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은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한 특별관계가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거운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보자. 존속살해죄 몇 년 나와 이거? 7년짜리죠? 근데 현주건조물 7년 이상이야 이것도. 7년 이상. 근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도 이거 몇 년짜리야? 7년 이상이야. 그래서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범죄 있죠? 그죠? 요 고의범 요거하고 결과적 가중범이랑 저울질을 했을 때 같거나 뒤에가 더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죠? 응? 이런 경우에는 더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거운 경우, 이런 경우에, 그죠? 아니면 같게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빼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상상적 경합으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 존속살해죄는 7년이고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도 7년이야.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어쨌든 7년 7년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잖아. 그럼 뭐로 가라? 상상적 경합으로 가셔야 돼. 되셨나? 요거 잘 나와. 응?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막실 내가 맨날 막실 막 그러는 거 있잖아. 막실이 있는데 선생님 무슨 막실이 무슨 말이에요? 막실 사건인데 자 봅시다. 이거는 뭐냐 어떤 거냐면은 자 현주건 전물의 방화에서 기수가 이랬어요. 현주건 전물의 방화에서 기수가 됐는데 자 빠져나오는 사람 그 피해자가 빠져나오는데 못 나오게 막아서 타 죽게 했어. 불에 타 죽게 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죄명을 뽑아보는데 이런 경우에 죄명이 어떻게 나오냐. 자 요거 중요하죠. 시험 문제 더럽게 잘 나오죠 이거요. 그죠? 막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주건전물 방화죄와 현주건전물 방화죄하고 뭐하고 바로 살인죄하고 뭐야? 막실 그러니까 실체적 경합으로 가야 돼. 되셨나? 자, 이거 왜 이렇게 해서 깔라지냐 이거는. 자 어쨌든 여러분 요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총 3개의 사례가 시험에서 대박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죄수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불지른 거 죄수와 관련돼 갖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전물을 방화해서 사람 죽였으면은 현주건전물 방화치사 1죄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 이 병문에는 그 대상이 그죠? 그 죽는 사람의 대상이 지네 아빠야.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전물에 방화해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라 그랬냐면은 그 경중을 따져봤을 때 존속 살해도 7년 이상, 현주건전물 방화도 7년 이상이야. 요렇게 둘 다 7년짜리가 나오면은 상상적 경합으로 가셔야 돼. 예? 되셨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막실인데 현주건전물의 방화에서 일단 기수가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피해자가 빠져나오는 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서 막자의 동그라미 좀 하셔. 막아서 불에 타 죽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주건전물 방화죄와 플러스 뭐다?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가시라는 거야. 예? 그래서 막실 난 이렇게 암기했어. 되셨나? 그래서 요 3개의 사례는 머릿속에 꼭 좀 넣어주시고요. 시험에서 대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경을 시험 치러 가던, 변호사 시험을 치러 가던, 검찰을 치러 가던, 법원을 치러 가던 아주 출제자는 요거를 벼르고 있습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